이재명 기자, 조기숙 교수가 조금 전에 봤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깜짝 놀랐다. 큰일 나겠다 싶었다. 라고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공개했다가 방금 보셨듯이 반역자다라는 이야기를 친문 지지자들에게 듣고 글을 비공개로 돌렸어요. 비공개로 돌린 이유가 친문의 압박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처음에는 많은 언론들이 아무래도 친문 진영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기석 교수가 비공개 처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본인은 뭐 그런 압박 때문이 아니라 언론에 판을 깔아주기 싫어서 비공개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기 얘기를 자꾸 이제 기사화하면서 진보 진영조차 반대한다.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느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들렸는데요. 아, 친문 압박 때문은 아니다. 뭐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석 교수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았나 싶고 조기석 교수가 지적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모들의 이제 안이한 인식. 아까 전에 박용진 의원도 얘기했지만 과연 대통령한테 적절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제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가 재미있는데 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에 자, 다주택자, 특히 수도권 투기 과열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 채는 안 끄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거 저희가 정리해봤거든요. 누가 안 팔았고 누가 집 갖고 있는지 그거 한번 띄워주시고 보면서 이재명 기자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노영민 실장이 분명 집을 팔아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6일이죠. 6개월 이내에 한 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다 처분해라. 그 지역을 이제 투기나 투기 과열 지역 이런 데를 이제 했던 건데 수도권이나 세종시 이런 데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비서관급들이 다 이제 그걸 판매했나 봤는데 다 판매했나. 근데 실제 권고대 11명이었고 지금 현재 청와대 남아있는 참모는 6명입니다. 그런데 전원 다 집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윤성원 국토교통 비서관조차 강남, 세종 두 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참모 단 한 명도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안 들은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조기석 실장도 비서실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얘기하고 대통령조차 얘기하는데 어떻게 참모들이 꼼짝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떤 메시지냐면 국토 정책을 추진하는 비서관조차 이 정책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인정한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는요. 설마 그렇게까지 인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만약에 집값이 이렇게 해서 이 정책 때문에 폭락한다 그러면 당연히 팔았겠죠. 그런데 그건 내 돈이니까. 먹히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조기석 교수가 그래서 너무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기숙 교수가 글을 비공개로 올린 이유가 그거라고 하니까 그걸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황당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불러서 강하게 야단을 쳤다. 한 조간씩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현재 남아있는 6명 참모 중에 그 누구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까지도 집을 안 팔았다는 거예요. 김관선 변호사님. 왜 안 팔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집을 팔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걸 반드시 따라야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필요해서도 집을 가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세금을 낼 용의가 있어요. 아무리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가지고 있겠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참모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왜 청와대 참모들은 집을 팔지 않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정부는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건데. 그래서 이재명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21번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자체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했냐 실패하지 않느냐 그건 21번 정도 할 정도 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이 먹혀두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앞에 20번은. 그렇죠. 그럼 20번은 실패를 했다는 걸 반드시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집을 팔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뭐 세금 문제랄지 아니면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랄지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인 것은 앞으로 주택이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으니까 팔지 않은 거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권력은 짧죠. 권력은 짧지만 부동산은 길죠. 부동산은 길다. 그렇죠. 오늘도 뭐 명언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권력은 짧고 부동산은 길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본인이 근무할 시간이 얼마나 돼 있겠어요. 청와대 근무는 사실은 대부분 굉장히 짧잖아요. 예. 길게 가면 2년, 물론 뭐 더 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좀 언론의 비판을 좀 받겠지만 내가 조금만 참고 여기서 나가면 이제 그런 것들은 없던 것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거 자체가 언론이랄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국토부와 관련된 사람들도 집을 팔고 있지 않은데 누가 시민이 팔겠느냐. 모든 정책이 마치 권력이 있는 자를 위한, 권력이 있으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지 않느냐. 예. 이제 비판을 받을 소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한 청와대 비서관은 두 채의 오피스텔을 팔긴 했다. 하지만 애초에 네 채를 갖고 있어서 각각 아파트를 역시 다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 라는 부연 설명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